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나면서 기대했던 남북교류 사업의 재개 시기도 불투명해졌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오늘과 내일 전북 곳곳에서 풍성한 행사가 이어집니다. 동학국민혁명의 정신이 3.1운동에 물꼬를 텄다는 평가 속에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근 전북에 각종 폐기물이 몰려드는 건 폐기물 처리업의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베트남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별 성과 없이 결렬됐습니다. 전라북도가 준비한 남북교류 사업도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라북도는 대북 제재 해제와 남북 경제 교류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북한과의 교류 협력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태권도 교류 정례화와 북한 산림보건 사업 지원, 자원 순환형 낙농단지 조성 등 6가지입니다. 올해는 6개 사업별로 TF팀도 꾸렸고 사업비 10억 원도 준비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잘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이제 앞으로 북한에서 한다면 지속 가능성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현재 통일부에 제출을 해놓은 상태고. 하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전북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은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유엔의 제재가 풀려야 우리 정부가 사업 추진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후속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남북 관계에 관련된 사업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속도 조절이 되는 감이 있습니다. 남북 간 합의 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남북 간에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이 합의될 것으로 기대했던 전북의 개성공단 철수기업 7곳도 재입주 계획을 일단 접고 당분간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내일은 일제에 맞서 우리 선조들이 자주독립을 외쳤던 3.1운동이 꼭 100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벌써부터 3.1운동 재연 행사가 열려 그날의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금동 기자. 이렇게 내려 할 때 좀 이따가. 나금동 기자. 지금? 소식 전해주시죠. 지금 시작하라고? 네, 저는 지금 풍남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어 열기가 매우 뜨거운데요. 바로 내일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정확히 100주년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곳 광장에서는 그날의 감격을 재현하는 행사들이 잇따랐습니다. 방금 전에는 민족대표 33인이 국내외에 한국의 독립을 선포한 독립선언문이 낭독됐고요. 전주 3.1운동의 발상지인 전주 남부시장에서 풍남문 광장까지 수백 명이 참여한 횃불 행진도 이어졌습니다. 얼마 전 별세한 평화운동과 김복동 할머니의 추모 공연 등 여러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어서 의미가 깊은데요. 이 행사를 준비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홍종식 부의장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숭고한 민족 정신을 바탕으로 대한 독립을 위해 만세 운동을 전개하셨던 우리 선열들의 고귀한 뜻을 깊이 간직하여 다시는 이 땅의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대 정신을 일깨우고자 개혁하게 되었습니다. 일제가 조국을 삼키려던 칠흑 같던 어둠의 시대를 뚫은 외침이 바로 대한민국 만세였는데요. 억눌린 사람들은 들불처럼 일어나 질기게 저항했고 끝내 독립을 이뤄냈습니다. 내일은 전라북도와 나머지 시군이 일제히 3.1절 기념식을 갖고 100년 전 그날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립니다. 지금까지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네, LTE 연결 진행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독립선언서를 만든 민족 대표 33인, 이 가운데 9명이 바로 동학 농민혁명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3.1운동과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준 동학 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하원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919년 3월 1일 33명의 민족 대표는 조선의 독립을 세계에 선포했습니다.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 손병희, 임혜완, 박준승 등 9명은 동학 농민혁명의 지도자들입니다. 백범, 김구 등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가운데 20명이 3.1운동과 독립운동을 주도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천도교가 독립선언서와 같은 독립운동을 주도하게 되는 그 주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에도 그러한 요인들이 작용했을 거라고 충분히.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시즉천, 폭정을 없애고 백성을 구한다는 제폭 구민 등 동학 정신은 독립선언서와 대한민국 건국기념인 제헌헌법의 전문에 명시될 만큼 맥이 닿아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3.1운동이 이어받고 또 임시정부가 이어받고 그것을 대한민국이 이어받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근대 민주주의의 뿌리가 된 동학 농민혁명 정신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불의를 타파하고 만인이 평등한 세상을 꿈꿨던 동학 정신은 3.1과 독립운동, 4.19와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구비마다 세상을 이끄는 시대 정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손인 이석 황실문화재단 이사장이 일본 왕과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석 이사장은 3.1운동 100주년을 하루 앞두고 도내 일간지에 낸 광고를 통해 일본 왕과 정부는 일제 참혹한 만행으로 고통받고 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며 그럴 때만이 한일 간의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의 순이익이 코스닥 업체 순이익보다 3.5배가량 많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최근 전라북도에 각종 폐기물이 몰려드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증권회사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폐기물 산업은 주민 민원만 해결될 경우 처리업체의 수익성이 우수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016년 폐기물 처리 4사의 평균 순이익 마진율은 23.8%로 코스닥 상장업체 평균 순이익 마진율보다 무려 3.5배가량 높습니다. 계속 폐기물 발생량은 늘어나고 있다는 데이터를 통해서 이 사업이 굉장히 처리 사업이 유망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 폐기물 처리를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전주도 마찬가지고. 전라북도에 방치된 불법 폐기물은 3만 8천 톤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폐기물 관리의 인허가권을 피해를 보는 자치단체가 갖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폐기물 이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또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폐기물이 불법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기업체가 자신들의 부담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 불법적인 방법을 좀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지속적인 지도 감독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현장 스토리판은 폐기물의 실태와 과제를 다룬 폐기물 몸살, 위태로운 청정 환경편이 방송됩니다. 내일은 3.1절 특별 편성으로 평소보다 이른 오후 5시에 방송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익산시가 장전마을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원인지로 지목된 인근 비료 공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익산시는 환경부의 역학조사팀이 담뱃잎 건조 과정에서 나오는 1급 발암물질인 TSNA를 비료 공장의 유기질 비료 생산 시설과 장전마을에서 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TSNA는 폐암과 췌장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고발된 비료 공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퇴비를 만들겠다며 KTNG로부터 담뱃잎 찌꺼기
2,242톤을 반입했지만 허가와는 다르게 유기질 비료를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순창 생수공장 인근 주민들이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다며 생수공장 연장 허가를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가 실제 지하수에 영향이 있는지 오는 5월부터 자체 연구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9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새만금지방 환경청의 기술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새만금 환경청의 환경영향심사에도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환경청에 요청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개학인데요. 이 개교를 코앞에 둔 전주의 한 신설초등학교 앞 도로가 공사장인지 통학로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다음 달부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개교를 앞둔 전주의 양현초등학교. 정문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건물 신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통학로 바로 옆. 머리 위 철제 구조물은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한 건물 지려면 3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걸릴 수도 있겠네요. 더 걸릴 수도 있죠. 길 위에 주차된 화물차 때문에 횡단보도는 무용지물이 됐고 거리마다 건축 자재들이 널려 있습니다. 학교와 채 50m도 떨어지지 않은 이곳 도로에는 보시다시피 건축 현장에서 쓰다 남은 자재들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에 입학 예정인 학생은 580여 명. 이 가운데 75%는 이 통학로를 이용해 걸어서 등하교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딱 보면 아는데 이거를 그런 것은 다 걱정되지 않고 있었어. 요즘 애들은 얼마나 신경 많이 쓰는데. 예견된 일이지만 학교 측은 개교를 앞두고 학부모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안전한 통학로 지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녹색 어머니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우리 교직원들이 1차적으로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통학로 부근에서는 적어도 내년까지 크고 작은 공사가 계속 예정돼 있어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0.92%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두 번째입니다. 공단은 지난해 국내외 금융 환경이 나빠 국내 주식이 마이너스 16%, 해외 주식은 마이너스 6%의 실적을 내면서 수익률을 끌어내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역사학자인 신정일 우리 땅 걷기 이사장이 기축옥사에 얽힌 음모와 정열입 그리고 모반 사건에 개입돼 죽어간 선비들의 진실을 추적하는 조선의 천재들이 벌인 참혹한 전쟁을 출간하고 전북 문학관에서 축하위원을 가졌습니다. 다음 달 13일에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후보 2명이 고발됐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의 장례식에 조합의 경비로 근조화를 보내면서 조합장 명의를 사용한 혐의로 부안 모 조합장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근거 없이 조합원 300여 명에게 부상을 제공한 혐의로 임실 모 조합장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직 유도 선수 신유용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유도 코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직 유도 코치 35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제자인 신씨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지만 A씨는 신씨와 사귀던 사이였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던 30대 남성의 절도 범죄가 DNA 대조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정읍경찰서는 지난달 성범죄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던 37살 A씨의 입에서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원에 분석하던 중 5년 전 정읍주택 침입 절도 사건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의 DNA와 같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절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3일절인 내일은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0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11도에서 14도로 오늘과 비슷해 포근하겠습니다.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토요일인 모레는 흐리겠고 휴일에는 한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